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건 놀랄 노자죠.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쇼크에 따른 금융위기 직격타로 그냥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일본 증시마저도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니케이 지수 39,000선을 뚫어버리면서 그야말로 거품 경제라는 오명을 탈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4년 만에 호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일본 증시는 거의 17% 정도가 껑충 뛰어버리는 점프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런 기세라면 올해 상반기에 4만 선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일단 엔화 약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이 이 수출 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을 했고, 당연히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쫙 깔린 꽃길만 걷게 되었는데, 당연히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가치는 올라서게 되고 투자 심리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 도요다가 세계 판매 1위라는 명패를 그대로 유지하고 달리기 시작을 하니 주변 기업들 실적마저도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마토증권과 노무라증권은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43,000선까지 올라설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 보면 되게 씁쓸한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코스피는 2600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하락하면 2500선 박스권, 조금 올랐다 싶으면 2600선, 그냥 어프 개거품만 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기업 자산 가치를 조금 더 벌크업 시키자는 PBR,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이 가치평가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너무 야박한 탓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PBR, 기업 자산 가치에 대한 숨통을 틔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과 비교해서 지난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1.9%였다면 한국은 1.4%, 가뜩이나 저성장이라는 멍해를 메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일본 경제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5%나 더 처지고 있다는 것은 이 뼈아픈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런 지표는 거의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의 성장률을 앞서는 수치라서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확실하다고 봐야죠.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앞선 건데, 아무튼 우리가 후진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더라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일본 경제와의 격차, 그 갭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 동결로 마침표를 찍었고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위원회에서 3.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9회 연속 동결 수순으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한국은행이 작년 상반기만큼 자신 있는 동선을 가지지 못하는가? 작년 상반기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곧 인하로 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 말대로 금리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물가를 샘플로 들면서 여전히 목표 수준 2%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가시밭길 같은 경제 여건들이 펼쳐져 있다는 언급을 했죠. 이렇게 되면 거의 올해 상반기는 금리 변동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 연준의 입장과 똑같다 봐야죠. 늘 파월도 미국 인플레 지수 2%대 이거 달성하기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못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인데, 지금 현재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 수준으로 2% 근사치까지 가기에는 유가라는 복병이 숨어 있어서 석유류 물가 지수가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 높죠.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나? 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이 골다리는 문제는 바로 가계부채, 또 우주 스페이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을 가로지르는 최강 1조 8천억이나 되는 부채 문제가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터져나올 수 있는 가계대출 폭발력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5.5%, 우리와 2%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격차가 나니까 환율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가 가치라는 투자 심리를 동요하게 만드는 매력도 훅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증시가 여기까지 맥을 못 추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 격차 줄인다고 금리 인상까지 하면 건설사 PF는 그냥 나가 자빠지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고요. 아무튼 한국은행 동선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여력이 거의 없는, 그냥 얼음이 돼서 그대로 선체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돼 있다.
아마 잃어버린 일본의 버블 부동산의 시점을 재현할 수도 있는 집값 혼조세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변동성 중에 가장 큰 위기 앞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의 펑크가 많이 나고 있죠. 이게 가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경기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현상. 이렇게 미분양 충격은 가장 큰 수익률 악화라는 부메랑을 건설사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분양가가 미친 듯이 날개를 달고 나오니까 어떻게 접근해 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수요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데, 건설사들이 눈앞에 수익이 달아나는 현실을 보자니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할인 분양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대구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이 나오는 곳이죠. 호반 서밋이 전격적으로 가격을 깎아서 나머지 잔여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제값 주고 들어갔던 입주자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1억에 가까운 9,300만 원까지 할인 가격이 나오니까 기존 입주자들은 협의나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런 약식 분양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뜩이나 대구 집값이 추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본인이 들어간 집이 이렇게 할인 분양으로 나오게 되니까 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소급 적용이라는 법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그냥 손톱을 깨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입주민들에 대해서 할인 분양가를 적용해준다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이미 할인 분양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그 집 자체에 대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비단 지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서울에서도 이미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가 돌파가 될 정도로 심각한 호불호로 인한 잔여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30% 정도 초기 분양가보다 깎아서 내놓는, 어찌 보면 급하게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현금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분양시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실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예민한 현금 흐름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동산 쪽은 가치라는 개념을 물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맞는 분양 실적이 따라주질 못하면 그냥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드러눕는 자금 고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중국 보세요. HSBC, 유럽 최대 은행 아닙니까? 근데 지난해 4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 대비 80% 영업이익 손실 봤습니다.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익스포저, 위험 노출도가 거의 극악의 상태. 헝다라는 그룹이 청산 명령을 받들어야 할 정도로 파산각인데, 중국이 경기 침체까지도 와버려서 디플레 상황에선 부동산 쪽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 여기에 투자를 과감하게 배팅을 했던 유럽은행들이 벌러덩 나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익이 80% 줄었다는 건 그만큼 중국 부동산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거고, 그만큼 내수적인 부동산 수요가 말라버렸다는 건데, 지금 한국 부동산 수요가 말라가는 현상과 규모 면에선 물론 다르겠지만 아주 유사한 단계로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워낙 중국도 분양 성적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연쇄적인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자금이 말라가는 게 제일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일단 부동산과 연관된 외부 투자 세력, 그러니까 HSBC 같은 유럽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떠안는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 자체 부동산에 투자하는 파이가 거의 없지만, 이게 지금 국내 금융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건 중국 부동산 부실과 유럽은행의 금융손실이라는 구도가 국내 건설사 부실과 국내 은행의 금융위기라는 구도로 등식이 매겨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서울 집값이 상당 부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간당간당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하락세가 보합 분위기 보이면서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주일간 이뤄진 하락세 보면 서대문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위주로 3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 선을 돌파하고 있죠. 서울에서 이런 하락세가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약간 주춤했었는데 거래량이 1월에 조금씩 늘기 시작을 했어요. 2,000건 넘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이거 정상적인 거래는 최소 4, 5천 건은 넘어야 됩니다. 겨우 숨만 쉬는 정도라 볼 수 있죠. 이런 거래가 금매 위주로 소진이 되면서 지난주 뜸했던 하락 거래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권, 고양시, 하남시 위주로 낙폭이 상당히 크죠. 5억대도 보이고요. 인천 역시도 계속해서 3억대 이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40% 하락세를 보이는 곳도 있어요. 중구, 북구를 중심으로 구도심에서의 하락세, 그리고 부산은 연제구, 해운대구 중심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렇게 지금 유럽은행이 박살이 난 건 중국 부동산의 부실인 것처럼 국내 시중은행의 위기감은 국내 부동산 자산 가치의 대폭적인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 증시가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부동산이 절망적인 건 국내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 경제 전체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물고 가지 못하는 점이 위기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